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235화 변신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리뷰를 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렸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저렴한 표현이지만 부득이하게 오늘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관이 최강자 압카를 넘어서 서쪽 세계와 곤륜으로 확장됐고 말미에는 첫 편관에 어마무시한 포스까지 나오면서 호랭박사는 다시 한번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곤륜에 대해서는 제가 1년 반 전에 2부 162화 리뷰하면서 흰산의 지기와 백도대간 설정을 말씀드리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작품에 등장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게다가 시라무렌이 일영을 보고 흰마귀의 단초다라는 떡밥까지 뿌렸는데요. 이 발언을 두고 아린이 일영의 시인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된 스토리 리뷰와 함께 이 모든 떡밥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시라무렌은 자신의 기물인 모자를 사용해서 일영을 가두는 트랩을 펼쳤죠. 일영은 꼼짝없이 잡혀서 두건이 벗겨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두건을 벗기기 전에 시라무렌이 유난히 들뜨고 흥분하는 게 불안하다 싶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일영의 백액은 무팽이 숨겨준 그대로였고 시라무렌은 백액이 나오지 않자 당황해서 식은땀을 흘리죠. 일영은 내가 어르신을 배신하기라도 했단 말이냐 라고 의기양양하게 외치면서 시라무렌을 발로 차버립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척 쫄았었죠. 무팽이 백액을 숨겨주지 않았더라면 일영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시라무렌이 등장할 때 황수의 힘으로 흰산의 지기를 밀어버리면서 등장했는데요. 만약 일영이 얼음 결계가 풀린 채로 흰산 지기에 닿았다면 백액이 드러났겠죠. 그러나 다행히도 시라무렌이 흰산 지기를 알아서 밀어준 덕분에 무팽의 술법은 풀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일영은 백액을 들키지 않아서 한숨 돌렸지만 눈앞에 시라무렌을 얼른 처리해야 됐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온 일영의 짬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군사와 시라무렌이 물밑에서 동맹을 맺은 것 같다는 촉을 강하게 느끼는 것 같죠. 이런 상황에서 군사에게 매달려 봤자 시라무렌의 처벌을 유야무야 해버릴 가능성이 크니 자신이 직접 처리하던가 아니면 얄짤없이 처리하는 처평관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스토리가 미친듯이 달리고 있는데요. 단지 서로 정탐하면서 간만 보고 있던 일영과 시라무렌이 어쩌다가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상황이 됐을까요? 물론 도모지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부터 시작된 건 맞습니다만 사실상 이 둘은 언젠가 결단을 내야만 했던 원수지간이었죠. 도모지가 거들긴 했지만 언젠가 한 번은 터질 일이었습니다. 일영도 시라무렌에게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 한 번 끝장을 봤어야 했다며 시라무렌에게 순순히 패배를 받아들이라고 하죠. 한편 둘의 싸움을 관전하던 군사와 원로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군사는 상황이 참 난감하게 됐죠. 겉으로는 일영에게 시라무렌 조사에 대한 전권을 준 듯 했지만 내심 시라무렌이 계속 살아서 일영을 견제해주길 바랬던 게 바로 군사였습니다. 게다가 압카의 원로들에게도 일영의 백액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시라무렌의 말을 거의 100% 믿고 있었죠. 지난 영상에서 일영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재양이 서쪽 사람인 점에 착안해서 재양에게 밀명을 맡기는 군사 또한 서쪽 사람이 아니겠는가 추측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일영의 언급을 보니까 군사도 서쪽 사람이 맞았습니다. 동쪽의 흰산 일족과 대립되는 세력이 서쪽 세력인 것 같은데요. 적 세력인 서쪽 출신으로 군사의 자리에 오른 것은 대단하지만 자기 라인을 세울 만한 세력이 없으니 정치적 입지를 확장하긴 어렵겠죠. 이번 화에서도 그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일영의 백액이나 직접 보라고 부른 원로들이 일영이 백액이 아닌 게 드러나자 대놓고 군사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죠. 군사는 압카가 어서 흰산의 힘을 받아서 질서가 정리되길 바라긴 하지만 나머지 흰산 일족이 부응한 건 견제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원로들은 흰산 일족의 대변이 느릴 테니 충분히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는 자신이 재앙을 보내서 시라무렌과 몰래 내통한 걸 들킬까봐 서둘러 시라무렌을 제거하려 하는데요. 원로들은 대놓고 반대하고 나섭니다. 시라무렌의 목을 치다니요? 그것은 불가합니다. 전시도 아닌데 보일러를 재판도 하지 않고 즉결 처형할 수는 없습니다. 단호박으로 나오는 원로들을 보면서 군사는 구망의 끈아풀들이 너무 많다며 압카가 병상에 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답답해합니다. 저는 끈아풀이라는 단어가 저기 러시아 쪽 말인 줄 알았는데 순 우리말로 앞잡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여튼 과거 구망은 전권을 갖고 즉결 처형도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요. 확실히 지금의 군사는 서쪽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인지 압카와 원로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열받은 군사의 눈에 핏줄이 서리는 장면도 인상적이죠. 결국 원로들을 당해내지 못한 군사는 시라무렌을 압카의 본영으로 압송하려고 합니다. 이미 둘 중 하나를 반역자로 잡아들이려고 부대를 파견한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라무렌의 변심이 시작됩니다. 시라무렌은 전의를 잃고 일영에게 속수무책으로 맡기만 하다가 뭔가 결심했는지 갑자기 군사의 전령을 죽여버립니다. 군사가 이곳에서 벌어질 상황을 못 보게 하겠다는 거죠. 감히 군사의 전령을 죽인 시라무렌을 보고 일영은 나도 안 하는 미친 짓이라며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시라무레는 다시 한번 황수의 힘을 받아서 이령에게 반격을 가하는데요. 황수의 힘이 전달되는 간격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걸 봐서는 송전탑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산군으로 추정되는 괴력 수인이 송전탑 근처에 있는데요. 아마 자신을 공격하던 맹안을 처리하고 송전탑 하나를 철거해버린 게 아닐까 예상이 되네요. 만약 이 예상이 맞다면 평소 산군의 전투력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괴력 수인의 비밀도 곧 떡밥이 풀릴 것 같습니다. 한편 시라무레는 이령을 향해서 폭탄 발언을 쏟아냅니다. 이령 너의 목을 들고 서쪽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한 것이죠. 압카를 배신하고 적의 세력으로 넘어가겠다는 말인데 이건 마치 북한 병사가 남한으로 귀순하겠다라고 한 것과 동일한 말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시라무레의 성격상 주군에게 반역자로 낙인 찍혀 사는 건 죽기보다 싫을 테고 남은 부하들의 목숨도 지켜야 될 뿐더러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서 비참한 운명을 받게 만든 이령을 그냥 둘 수도 없었겠죠. 시라무렌의 변심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라무렌이 넘어가겠다는 서쪽이 다름 아닌 곤륜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독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곤륜은 중국 쪽 신화에 나오는 곳인데요. 하늘과 가장 가까우며 여러 선인들이 살고 있다는 산입니다. 전설의 신 서왕모와 그녀를 모시는 삼청조가 산다는 곳이기도 하죠. 호영에서는 최강자 압카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서쪽의 곤륜까지 세계관이 확장되면서 더욱 웅장해졌습니다. 언젠가 작품에서 곤륜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호영에서 곤륜이라는 텍스트를 보니까 전율이 돋는 그런 느낌이네요. 과거 2부 162화 영상에서 풍수지리 사상의 근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풍수지리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땅에는 지기가 흐르는데 지기는 서쪽의 곤륜에서 시작돼서 동쪽의 백두산까지 뻗어오고요. 백두산에서 시작되는 지기는 백두대간을 타고 전체 한반도로 흐른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린이 바로 이 백두대간을 타고 한반도를 돌아다녔다는 떡밥이 있었고요. 따라서 흰산의 주인이 된다는 건 단순히 산 하나의 주인이 되는 개념보다 훨씬 큰 의미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풍수지리적 시각에서 언젠가 세상의 모든 지기의 근원이라는 곤륜이 등장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막상 세계관이 확장되고 나니까 저 죽기 전에 완결은 볼 수 있을지 약간의 걱정이 되긴 하네요. 시라무렌에 따르면 자신은 곤륜까지 갈 수준은 안 되고 그저 변경만 넘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압카는 곤륜을 정복하려 하는 것 같은데요. 곤륜은 산해경에 나와 있듯이 온갖 동양의 신묘한 신과 요괴들로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작중 등장하는 서쪽 출신 인물로는 청조와 그의 첩 대박모가 있었고 새 군사와 그의 신복 재양, 천리지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서쪽 세력 입장에서는 동쪽에 들러붙은 변절자일 수 있지만 그 능력만큼은 출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대박모만 해도 천한 노비 출신의 첩인데요. 이령의 시와 4대1로 싸웠고 죽은 자를 좀비로 부활시키질 않나, 광역 정신지배를 걸질 않나, 여러 시체를 붙여서 괴물을 만드는 등 온갖 기괴한 능력을 다 보여줬죠. 만약 서쪽 세력 중에 진짜 백이 강자가 나온다면 이런 능력을 더 강력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압카를 필두로 한 동쪽 세력이 앞으로 서왕모, 청조와 싸우는 것이냐?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령이 과거 청조에 대해 언급한 걸 보면 마치 전설 속의 존재처럼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박모가 청조의 첩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 오랜 세월을 살아낸 계집이다 라면서 살아온 나이만큼은 인정을 해줬죠. 오래 산 걸로는 어디서도 안 꿀리는 이령이 청조를 그렇게 표현했다면 이미 서왕모나 청조는 오래돼서 전설로 사라진 존재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서쪽 세력은 과거에 이미 압카에게 한번 정벌당한 적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령의 언급에 따르면 아린놈 아니었으면 전멸당했을 놈들이 바로 서쪽 세력입니다. 동쪽 세력보다는 약하단 소리죠. 하지만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항마전을 겪으면서 압카는 큰 부상을 당했고 아린은 소멸했으며 이령도 많은 시를 잃고 약해졌습니다. 다른 버일러 타이지들도 큰 부상을 입었고요. 과거 압카와 아린, 이령, 버일러와 타이지들이 건재하던 시절에는 서쪽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전력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압카가 흰산의 힘을 갈구하는 이유도 서쪽 세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신의 망가진 신체와 정신을 흰산의 힘을 받아서 치유하고 더 막강한 존재로 거듭나서 서쪽 세력의 침략을 막으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번 화에서 이령이 어르신이 계신 덕에 우리 전부 살아있다 라고 했었죠. 압카가 없다면 서쪽 놈들이 침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압카의 최종 목표는 곤륜의 정복이 아닌가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형 떡밥이 있었습니다.
시라무렌에 따르면 일영이 흰마귀의 단초다라고 하는데요. 단초라는 단어는 통상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라는 뜻입니다. 흰마귀라는 사상 초유의 존재가 탄생한 사건에 일영이 깊게 개입돼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두고 혹시 아린이 일영의 씨가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영의 씨와 아린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두 줄 머리카락이 이 주장에 근거를 더해주죠. 조금 더 확실한 떡밥들이 나와줘야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아린이 일영의 씨일 가능성은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씨라는 건 본체와 명으로 이어져서 고통과 생명을 공유하는 존재인데 작중 일영과 아린이 뭔가 이어져 있는 듯한 모습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린의 어린 시절이 이미 작중에 나온 바 있고 시호와 결혼해서 아랑사를 낳는 등 독립된 개체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아린이 일영의 씨였다면 항마전 때 압카가 일영의 목을 침으로써 간단히 흰마귀를 소멸시켰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영이 흰마귀의 단초가 됐다라는 말을 일영이 만든 씨가 흰마귀다 라고 단순히 판단할 게 아니라 아린이라는 개체의 탄생에 일영이 어떤 기여를 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뭔가 떡밥이 있었나 정조행을 조금 더 해봤는데요.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바로 일영과 흰눈썹이 아린의 자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일영이 씨에게 아린의 자식을 찾으면 바로 죽여라 라고 명령하자 흰눈썹이 안됩니다. 산채로 어르신께 갖다 바쳐야 의심받지 않습니다 라며 티격태격합니다. 결국 흰눈썹은 정 그러시다면 죽이라고 저는 일영님 걱정해서 말한 건데 맘대로 하시라고 한 발 물러나는데요. 이때 일영은 혼자 생각합니다. 니놈이야 상관없겠지 젠장. 하긴 아린과 연관된 것이 존재한다면 명을 걸고서라도 확인할 수밖에. 상식적으로 볼 때 아린의 자식이 존재한다면 일영이 아니고 흰눈썹이 의심받을 가능성이 제일 커야겠죠. 왜냐면 흰눈썹은 과거에도 아린 쪽에 붙었던 놈이니까요. 그런데 흰눈썹도 그렇고 일영 자신도 그렇고 만약 아린의 자식이 존재한다면 일영이 의심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혹시 일영이 과거에 아랑사 정도의 작은 새끼 아린을 만들어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흰마귀랑 닮은 새끼가 세상에 돌아다닌다면 누가 이놈을 만들었냐? 또 일영 너냐? 라고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이라면 흰눈썹의 말도 비로소 이해가 갑니다. 아린의 새끼를 생포에다가 압카에게 직접 확인시켜야 의심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런 뜻인 거죠. 일영 네가 만든 새끼가 아니라는 걸 압카에게 직접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냥 은폐했다가는 일영이 흰마귀 같은 놈을 또 만들려고 했다고 의심받을 테니까요. 얘기가 도돌이표 같은데 그럼 아린이 일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씨라는 얘기냐? 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둘이 명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닌 건 확실한데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떡밥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라무렌의 본 모습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네요. 여튼 다시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라무렌은 일영을 묶어서 목을 치려고 하지만 그가 내뱉은 모든 말을 다 듣고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첩현관이죠. 첩현관이 소환한 거대한 눈이 하늘 높은 곳에서 시라무렌을 지켜보고 있는데 뭔가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일영의 목을 들고 서쪽으로 넘어가겠다라는 발언을 첩현관이 들었을 거고요. 시라무렌은 정말로 역심을 품었기 때문에 처형을 피할 길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의 변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군사가 이미 시라무렌을 체포할 부대를 보낸 상황이라서 어쩌면 이들 부대와 첩현관의 충돌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다음 화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댓글 반응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워낙 많은 얘기를 해서 대부분 다룬 내용들인데요. 하나를 안 다뤘습니다. 바로 유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곤륜이 등장했으니까 흰산 일족의 정체가 유고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고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에도 다룬 적이 있으니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유고는 곤륜에 산다는 신이고 곤륜의 궁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얼굴에 몸은 호랑이고 호랑이의 발톱을 갖고 있으며 9개의 꼬리도 갖고 있죠. 과거 추이가 상상했던 외모와 얼추 들어맞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흰산 일족은 유고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고는 곤륜에 산다는 존재인데 흰산 일족은 곤륜이 아니라 흰산에 살고 있죠. 게다가 곤륜 출신의 상급 존재인 청조에 대해서도 별 생각이 없고요. 일영은 대방모가 만든 괴물을 보고 청조가 이렇게 생겼냐 라면서 능욕을 하기도 했는데요. 흰산 일족이 유고라면 같은 곤륜의 상급 존재인 청조에게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세계관에서 곤륜은 곤륜대로 존재하고 흰산은 흰산대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흰산 일족은 우리나라 신화에 나오는 존재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최소한 곤륜에 산다는 존재는 아닐 것 같아요. 과거 제가 아린의 정체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타고 가셔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일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